복대리. 자, 일단 대리는 유권대리 파트하고 무권대리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복대리는 이제 좀 특이한 대리죠. 복자는 다시 복자예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그걸 복대리라고 그러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 본인이 되고, 자,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대리인이 다시 요 일을, 갑의 일을 병한테 또 맡기면서 대리권 또 수여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했다. 또는 겹친다. 독리, 이런 반복, 복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복대리인의 개념부터 이제 장난 많이 치는데, 의를 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복대리인이란, 자,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 의미를 잘 잡으세요. 그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가 대리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자기 책임하에 선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거 가지고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장난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개념 정리하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복임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런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리행위가 아니라 다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자, 4번은 복대리인이,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본래 대리권, 이게 없어지진 않죠. 그대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 이제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해가지고, 그럼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인데, 그러면 이 대리인은, 자, 어떤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다. 자, 미성년자의 부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성년자 부모가 미성년자의 일을 처리하는데, 그 일을 다시 누구한테 맡기면서 대리권 수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임할 수 없을까요? 선임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부모인데.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얘기하는데, 책임은 항상 권한과 비례해서 들어가게 되죠.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는 얘기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다만 법정 대리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득이해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나 가혹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해서 선임할 때는 그 일을 잘 할 사람을 선임하고 감독을 좀 잘 해라. 그런 걸 못하면 책임진다 해서 선임, 감독 책임을 지게 돼요. 자, 거기에 2번에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직접 들어갑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거기 법조문이니까 잡으시고, 동그라미 2번 내려가시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면 돼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믿고서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줘서 자기 일을 맡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임의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 줬다는 것은 저를 믿고서 지금 대리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승낙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또 시켰다.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어요. 복임권이 없으니까 책임도 있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 승낙이 있거나, 그다음에 역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선임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똑같이 선임, 감독 책임을 지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2번에 임의 대리인은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어요. 다만 2번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임의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3번에 2번에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2번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임의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 그런데 임의대리인은 더 책임이 낮아지는 게 있는데 3번 보시면 그러나 임의대리인이 본인 지명에 의해서, 여기 키워드죠. 본인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할 경우에는 그때 똑같이 선임 감독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 자, 태만 키워드죠. 태만 게을리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랬으니까 태만 책임은 지면 된다는 거죠. 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선임하면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자, 그럴 경우라도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을 그대로 선임했다. 그럼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을 그대로 대리인 선임했는데 거기에 따른 선임 감독 책임질 이유는 없죠. 다만 본인이 선임한 사람을 임의대리인이 봤을 때 별로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거나 또 굉장히 불성실하다거나 그런 거 알면서도 본인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해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을 잡으셔야 되는데,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모든 책임집니다. 근데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법정대리인이 뭐해서 부득이하게 선임할 때 선임감독 책임.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역시 임의대리인도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임감독 책임. 자, 그런데 임의대리인이 본인 지명 나오면 선임감독 책임이 아니죠. 자, 태만할 때, 게을리할 때 책임지게 된다. 그런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시고 3번에 복대리인의 지위, 법적 지위 들어갑니다.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자,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은 본인의 이름을, 대리인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복대리인은 대리 행위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되지 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2번,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죠. 법정대리인이든 임의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은 선임을 하는 거니까, 수권행위에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이 되니까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에요. 또 3번, 복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대리인의 권한에, 자, 여기에 의존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권한은 이 대리인의 권한을 넘을 수가 없고, 복대리인의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3번 얘기고, 자, 4번 법조문인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이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가 선임하지만 본인과 입장에서는 얘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대리인하고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게 돼요. 4번,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5번은 큰 문제 없고요. 자, 4번, 그럼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거. 자, 이 복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이제 복대리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대리권 소멸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던 대리권 소멸 사유 두 가지를 그냥, 자, 여기에 한 번, 여기 한 번 적용하시면 되죠. 어차피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하니까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럼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령 후견 개시, 파산. 그럼 자동으로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없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성령 후견 개시, 복대리인 파산 하면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니까 임의대리만 소멸될 수 있는 종처리, 종료, 철회. 그대로 그럼 복대리권 소멸되는 거죠. 4번이 그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복대리 끝. 그 정도 보시는데, 복대리 뭐 자체적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은 대리 물어보면서 기본적으로 쭉쭉 들어가니까 개념 잡으시고, 하여간 대리는 다 잡아놓으셔야 돼요. 2문제, 3문제 요즘 많이 나온 파트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유권 대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권 대리를 들어갑니다. 자, 무권 대리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없어요. 자,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 행위를 한 거죠. 지가 대리인 척하고 법률 행위 한 거예요. 근데 이 무권 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예. 그래서 매번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잘 정리하시는데,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갑이라는 한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자, 을이 지가 대리권도 아니면서 갑의 대리인도 아니면서 갑의 대리인 척 하면서
저 부동산을 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뭐 가장 전형적인 거죠. 자, 얘를 무권 대리인이라고 그러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라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그러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이걸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거죠.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는 항상 자, 대리행위, 현명은 했단 말이에요. 현명은. 근데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 척하고서 지금 팔아버린 거죠. 자, 그랬을 때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무권 대리인은 어떤 책임지는지 항상 대리인 이렇게 삼자 간의 관계를 잡아주면 되니까. 자, 그럼 맨 처음에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럼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저 멀리서 갑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본인 입장에 대보시라고 빙의를 해보시면 돼요.